제가 그 오골개에다가 하트를 하나 이렇게 뿅 달아놨죠. 하트를 달아놨는데, 아, 저는 이제 닭고기의 답은 오골개라고 생각을 해요. 오골개. 물론 오골개는 성질이 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게 오골개가 짠맛에 속하고 이제 신장에 속하고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는 어, 그 연령이 높아갈수록 우리는 신장은 아무리 보여도 부족함이 없다, 넘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골계가 어찌 보면 답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오리라고 한다면 천둥오리요, 닭이라고 한다면 오골계가 우리 약선에서 선택할 부분이 아닌가. 요즘 근데 오골계도 그냥 막 완전히 그, 그 양계하듯이 키우는 부분들도 있는데 좌와 여하간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선택할 때는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자연에 순응한 상태에서 재배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항상 물어보시는, 가격이 얼마요? 이게 싸구만, 이렇게 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 중에, 물론 오골계는 기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맛은 그닥 그런 아주 깔끔한 맛은 있어요. 느끼하고 그런 맛이 아니라 아주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뼈를 푹 구워서 하게 되어지면 이 새까만 뼈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육수가 정말 그냥 아주 뛰어나거든요. 어차피 닭고기의 감칠맛은 감칠맛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뇨라든지 혈관계 질환이라든지 하게 되지만 모두 다 육고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오골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골계도 이제 이 환경적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골계는 양이하거나 음이하거나 기가하거나 기가 올결되어 있거나 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제 피떡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혈액이 잘 돌지 않는 혈어의 증상이나 모두 사용을 해도 참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습열 증상이 있고 담습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모든 허약한 증상에 적합하다. 모든 내가 좀 허약하다. 허약하지도 않는데 그냥 닭고기. 근데 오골계. 어, 허약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는 육고기를 막 먹고 싶다 한다면 그래도 오골계는 제가 이제 그, 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허약한 증상이 모든 허약한 증상에 적합하다. 병후나 산후에 체력이 약해졌거나 기혈 부족이나 영양 불량에게 좋다. 그러니까 병후 회복식으로 산후 회복으로 체력이 약해졌을 때 체력을 보충하는 용으로 쓰이지, 그냥 체력이 넘치고 기운이 넘치는데 그냥 정력 증강용으로 안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혈 부족이나 영양 불량이 좋고 부인병에 좋고 하혈을 하거나 대하가 많고 생리불순이나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에게 어쩐다 효과가 있다. 오골계 종류는 굉장히 많고 날개가 청색인 것도 있고 하얀색인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골계는 일단은 뼈와 살까지
살뿐만 아니라 뼈까지 이제 검은색이 가장 힘이 좋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장이 허약하여 이질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소갈 환자에게 좋고 암 환자에게도 좋다. 실험에 의하게 되어지면 임상 속에서 보면 암 환자가 장기 복용한 후에 허열이 내리며 면역 기능이 강해지고 암세포의 성장과 발전과 전이가 억제되며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선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죠. 예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회복시기도 좋은데, 기가 넘치고 그냥 막 후다후다 하는 사람들, 뭐 하는 그런 파닥파닥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오골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거기 오골계와 함께 은행과 연제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특히 체력을 허약한 사람, 냉이 많은 여성들에게 아주 좋고요. 산약과 황기를 사용하게 되면 당뇨에는 아주 좋은 약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약도 그러고 황기도 그러고 이 당뇨에는 상당히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정깨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황련을 같이 집어넣으면 갱년기 종합증에 효과가 있죠. 황련과 황금, 황련, 황백 이렇게 삼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황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의 상초, 심장과 폐 쪽에 열들을 내리는 작용을 하고, 황련은 중초에 있는 간과 위장 쪽에 있는 열을 내리게 하고, 황백은 대장과 소장, 신장과 방광에 열을 내리는 데 효과가 발휘되어지는데, 이 황련은 중초 쪽이다 보니까 간과 위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그 부분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이 갱년기 종합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하수오는 음을 포함해서 생리불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골계도 역시 감기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많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급성 세균성 이질과 장염 환자도 역시 먹지 않는 게 다 회복되면, 물론 회복하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냥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냥 막 쏟고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효과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골계탕, 오골계죽, 오골계 오징어 당귀탕, 오골계 충초 산약탕, 오골계 천마탕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골계를 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오골계도 꽤 많이 키워요. 키우고 개인적으로 키우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키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오골계탕, 오골계죽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오골계탕, 오골계죽으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보일 작용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오징어 당귀탕으로, 그 다음에 일단 폐기력이나 폐 쪽에 관련된 부분에는 오골계 충초 산약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풍이나 이런 부분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를 한다면 오골계 천마탕 같은 경우도 좋지라고 생각합니다. 오골계탕은 이 노동으로 몸이 허약한 증상을 치료하고 소골병을 치료하며 신경성 복통에 효과가 있다. 산모나 여성들의 하열이나 대하를 치료하고 모든 허약한 증상에 좋다. 공복에 좋다. 이 분초 강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분초 강목에는 또 뭐라고 있냐면, 닭은 성질이 따뜻하여 장기 복용하게 되면 생열 동풍한다. 열을 만들어내면서 풍이 돌게 하는데, 풍맞게 만들 수도 있는데, 선발 풍조 간화의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풍과 불을 만들어내지만, 오골계는 평성으로서 청보한다. 맑게 보한다는 이야기죠.
별 문제 없이 보하는 청보식품이라는 것. 청보식품의 대표적인 부분이 또 아까 우리 육고기 중에서는 그 오리고기 아니었습니까? 천둥오리도 역시 청보식품에 속하는데 역시 오골계도 청보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허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고 간열을 올리지 않으면서 간의 열을 올리지 않으면서 보호하고 암이나 결핵, 당뇨병, 홍반성 낭창, 건조 종합증, 갱년기 종합증 등 음허, 화암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위입니다. 거위. 지금 1시간 14분이 경과하고 있는데 쭉 하다 보면 2시간 내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위는 이제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거위는 발물식품이에요. 기름이 아주 많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담낭염이나 담결석,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신체가 허약하고 영양불량인 사람이나 비가 약한 사람, 이 권태감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진액이 부족해서 몸이 마른 당뇨 환자나 몸이 마르고 건조하면서 입이 마른 사람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보충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위를 편안하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이 거위를 먹을 기회가 된다 한다면 산약과 함께 사용을 해야 더 당뇨 환자에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기름기가 많이 있는데 감과 같이 하게 되면 이 감 속에 있는 탄닌과 결합해서 소화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 이물질 덩어리가 복통이나 이 설사를 유발해서 심하게 하게 되면 장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위탕, 거위 위축이 있겠고요. 거위 보중탕, 거위 사삼 산약탕, 거위 동과탕이 있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식품 조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허약한 신체를 보호하고 기운을 만들어 위를 따뜻하게 하고 진액을 만든다. 성질이 갈근과 비슷하여서 납중독을 해독하기도 한다. 일용본초에는 중초의 기운을 보호하고 장부를 편하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오장을 유리하게 한다. 소가를 치료하며 거위를 삶은 즙을 마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요즘 서양 요리에서는 비둘기 요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중국 요리에서도 비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비둘기 식용 비둘기 이 비둘기 요리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입맛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물론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 또 입맛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늘 찾게 되어지는데 이 비둘기 요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신체가 허약하고 빈혈로 어지러우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고 부인들의 혈호로 인한 폐경에 좋으며 고혈압, 고지혈, 심근경색, 동맥경락 등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유익하고 머리가 빠지고 빨리 휘어지고 남자 발육이 늦고 정자 활동력이 약하고 음낭습진이나 신경쇠약, 기억력 감퇴, 부인들의 습관성 위장이나 임산부의 하혈 증상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고기는 일반적으로 고기들이 이제 단맛들이 많이 있는데 비둘기 고기는 짠맛이에요. 짠맛이다 보니까 비둘기는 간과 폐와 신장에 들어가서 간과 신장을 강하게 하고 기를 보충하면서 혈을 키우고
혀를 키우고 풍을 몰아내면서 해독하고 월경을 조절하면서 통증을 없애는 이러한 아주 그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요리는 앞으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중국의 약산 그 품평대라든지 약산 축제를 가게 되어지면 식탁에 오르게 되면 웬만한 식당에는 이 비둘기 한 마리씩 아주 조리가 잘 되게 해서 올라옵니다. 어떤 데는 반 마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그닥 맛은 잘 모르겠어요. 맛은 잘 모르겠는데 비둘기 요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비둘기 요리도 많이 나오고 좀 이따 제가 또 참새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참새나 비둘기 요리도 마치 남성들을 위한 요리인 것처럼 어, 밤을 뜨겁게 보내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영화에서도 가끔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둘기도 역시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되고 면역력이 증강되고 참깨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지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그 비둘기 구이나 찜으로 사용을 하는데 구이를 할 때는 이 생강과 소주를 넣어서 이제 굽고 비둘기 찜을 할 때는 구기자와 황정을 넣어서 찜을 만들게 되어지면 노인들의 체력이 떨어질 때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둘기는 약독을 또한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많이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다면 약독을 해독하는 효과도 있겠다. 오랫동안 허약한 체질에게도 유익하다. 그리고 이 학문적인 부분으로는 비둘기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비둘기 요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메추라기 요리를 하고 메추라기 식재료를 살펴보고 몇 가지 살펴보면 오늘 육고기 편은 이제 다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선생님들 봐야 제가 또 신명나게 아무래도 강의가 더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이제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선생님들 대단히 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작두 탈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리는 성질이 평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메추리도 역시 성질이 좀 따뜻하다. 이렇게 조류 종류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작은 조류들은 일반적으로 좀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참새하고 메추리를 비교한다면 참새가 훨씬 더 이제 뜨겁죠. 그래서 참새는 뜨거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메추리는 그에 비하면 이제 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냥 평해서 평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항상 우리 음양의 개념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께서는 동영상으로 봐도 멋지다고 해주셨는데, 아유, 땡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매출이 봅니다. 매출이. 자, 매출의 생태 환경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여러분들, 그러나 걔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역시 표시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식재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어디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기, 제취 시기, 먹는 부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한량, 온열, 이 평성, 이 부분들 체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추리는 그 보중하면서 중초를 보하면서 근기를 강하게 하고 설사와 이질과 같은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과 호도와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식욕을 증강시키고 소화 흡수를 높이면서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기억력을 증진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돼지고기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부스럼을 일으킨다. 만약에 메추라기 알과 함께 돼지고기 볶음을 많이 먹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썩 그렇게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추리 닭알 같은 경우 잘 못 먹는 경우 깜찍하고 예쁘니까 요즘 메추리 알 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이제 점점 알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역시 거기에 또 고기를 같이 쓴다.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육고기를 함께 섞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추리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화증을 보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는데 다른 육고기하고 섞는 일은 좀 주의를 해라. 메추리찜, 메추리 팥죽, 메추리 편육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옛날에 그 재미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메추리나 참새를 하게 되면 제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가을녘에 보면 그 벼이삭을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논이 이제 비잖아요. 그러면 참새들이 막 날라와서 그, 떨어진 모이들을 그 이삭들을 막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러면 어떻겠느냐? 진짜 자연 속에 자란 이 참새나 메추리를 잡는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우스를 하나 큼지막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하우스 안에다가 벼이삭을 쭉 뿌려 놓고 나면 거기에 이제 참새나 메추리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자동으로 딱 어느 정도 되게 되지면 문이 싹 닫히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문을 가서 딱 닫아 놓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메추라기를 잡는다는 거죠. 메추리나 참새 같은 걸 잡는다. 그러면 완전히 자연산 그런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메추리나 자연적인 참새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저 잔인한 놈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테니스 채를 하나 들고 들어가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메추리나 닭을 아니 저 참새를 잡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잡은 걸 가지고 구워서 먹는다든지 요리를 해서 먹게 되어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제가 옆에서
기가 막힌 생각이네요.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내면의 잔인성을 실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육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잔인한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식물을 먹는 것도 역시 잔인한 건데, 이걸 잔인함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잔인함을 걷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거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료를 대하는 것은 육고기가 됐든 아니면은 식물성 재료가 됐든 간에, 제때하는 간에 그들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그들은 죽었지만 내 몸으로 다시 환생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돌아서 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홍민수 선생님 참새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식으로 잡는다 한다면 대박이네요. 테니스 라켓은 정말 그쵸, 먹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식의 희생한 부분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이제 바빠서 빨리 같아요. 자, 그 메추리를 그렇게 보고 돼지고기와 함께 조림하면, 조리하게 되면 부스럼이 있는다. 뭐가요? 메추리입니다. 메추리. 자, 드디어 참새들이 나타나요. 옹기종기 앉아있는 이 참새들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뜨겁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는 바로 그 양기를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량하고 보정합니다. 예, 보정으로 본다면 그 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양기가 부족해서 성 능력이 감퇴되거나 양위 증상이나 여성들의 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노인들의 명문화가 부족할 때, 이 신장에 불이 부족할 때란 이야기예요. 명문화는 부족하여 손발이 차고 허리가 차고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을 준다. 어린이의 백일에 좋은 식품이다. 참새 고기가 바로 이런 양기를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에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돼지 간이나 자두, 백출과 함께 사용하면 좋지 않겠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양도를 일으키고 자식을 갖게 한다. 양도를 일으키고 자식을 갖게 한다. 용기수 선생님, 참새들이 닭장 옆으로 너무 많이 날아와서 난리라고 하는데, 그 참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잡아가지고 부족한 양기를 보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참새들의 죽음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참새는 10월 이후에와 5월 이전에 먹어야 하며, 5월 이전에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죠. 오장의 기운을 보하고 음도를 도우며 정수를 보한다. 신장을 보하며 양수를 도우며 정기를 수렴한다. 양위와 유정과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하열, 냉대하를 질환. 양위라고 하는 것은 발기불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정은 정액이 새어 나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거, 이 부분 다 보면은 양기가 부족하고 신장의 기능에 명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열이나 냉대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냉대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고기입니다.
어, 양고기는 요즘 이제 옛날엔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에서나 한 번씩 가면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양갈비도 많이 먹죠. 그리고 양고기도 이제 거의 이제 좀 색다른 음식에서 요즘은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음식으로 일반화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양고기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염소잖아요. 염소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염소와 외국에서의 양고기, 우리나라에서 양을 키우지만 온대 지방에서 키우고 있는 양과 어, 그 한대 지방 같은 데서 키우고 있는 양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온대 지방에서 키운 양고기가 따뜻한 정도다, 미지근한 정도다 한다면 한대 지방에서 키우고 있는 양고기는 아주 뜨거운 고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역시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평야냐 고산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여러분들 교과서에 체크들을 한 번씩 해보시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고기는 맛이 단 음식으로서 비와 위장과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이 원래의 양기를 이제 원활하게 하며 그다음에 기를 보호하면서 혀를 키우는 작용을 하고 차가운 것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지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양고기는 폐의 항병 능력, 면역 능력이죠. 폐의 항병 능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천식이나 폐기종, 기관지염, 폐기 허약에 도움이 되며 위가 차서 복통설사를 자주 하거나 배가 더부룩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기혈 부족으로 빈혈이 있거나 신장의 양기가 허약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산모가 모유가 적거나 빈혈 증상이 있을 때 효과가 있으며 특히 겨울철 식품으로 적합하다. 가지와 양파, 샐러리와 생강, 행인, 계란, 술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부대 효과가 있지만 식초나 된장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본초 강목에는 보게 되면 양고기는 식초와 동시에 식초와 함께 섭취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심장을 상하게 한다라고 심장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심장 고기를 또 역시 초조림한다든지 하게 되면 양고기를 초조림한다든지 하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웬만하면 맛없고 그러면 그냥 그 양조 초고추장에다가 그냥 찍어 먹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고기도 역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코기 같은 경우를 이제 막 찍어 먹고 그 초고추장 같은 데 찍어 먹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초는 술 종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초는 찬성질의 식물과 어울리고 열이 내는 양고기와 함께 같이 먹게 되어지면 역시 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혀를 움직이게 만들고 혈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또 바람이 생겨납니다. 된장과 함께 쓰면 안 되는데 된장의 성미는 짜고 찹니다. 그래서 양고기는 열을 많이 내고 불을 일으킴으로 이 두 가지 성질이 함께 만나게 되면 상반되어져서 맞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고기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된장을 풀어가지고 만약에 양고기 잡내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만두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개고기도 된장을 풀어서 하는 부분도 그닥 권할 만한 부분은 아닌 거죠. 메밀도 역시 함께 사용하면 안 되고 죽순이나 배나 수박 이런 찬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과 함께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차도 역시 탄닌 성분으로 인해서 그러고 배도 역시 뭐 배즙을 갈아 가지고
그 연육 작용을 하고 뭐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메밀 같은 경우는 육고기하고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돼지고기하고도 메밀은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양고기하고도 역시 메밀을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단호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마토, 완두콩, 매실, 팥 이것도 역시 우리도 어떤 부분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또 매실을 집어넣으면 그냥 마치 약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매실도 같이 사용하면은 열을 뭉치게 해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양고기도 온열성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거나 열성 체질에는 좋지 않고 양기가 편황하거나 간화가 올라간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먹지 않고 겨울철에 먹는 음식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양고기 삼위탕, 양고기 대맥탕, 양고기 목과탕 이렇게 다른 체계를 보게 되면 오장의 기운을 보호하고 차가운 증상을 따뜻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지통작용이 있으며 산모에게 유리하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 토끼고기입니다. 토끼고기는 우리가 영양이 불량하고 기혈이 부족하며 철결핍성 빈혈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비만증에 적합하다. 당뇨병, 간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 발육에 도움이 되고 미용식품으로 자주 하면 대변에 출혈이 있는 증상을 잡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끼고기 같은 경우는 고혈압, 심근경색,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비만증에 기운을 보충할 때, 기혈을 보충할 때 토끼고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와 대파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토끼를 고기를 통해서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러나 닭고기나 자라, 배추, 귤, 생강, 샐러리, 겨자, 진피, 인삼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좋지 않은 일들이 발휘하게 되어져요. 토끼고기를 먹을 때도 부추라든지 겨자라든지 뭐 샐러리라든지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끼고기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약하고 차면서 복통을 자주 일으키는 그래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지만 선조들의 경험에 의하게 되어지면 많이 먹으면 온기를 손상시키므로 임산부나 양기가 허한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기가 허한 사람으로서 몸이 찬 사람이나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기가 허한 사람은 참새고기나 뭐 메추리나 이제 이런 것을 먹는 게 훨씬 좋죠. 그렇지 그 토끼고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토끼고기를 가지고 갱을 만들어서 먹게 되어지면 소갈병이나 몸이 몹시 마른 사람에게 적합하고 요실금 증상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토끼보호탕으로는 이게 기혈 부족이나 영양 불량 효과가 없고 피로감과 권태감, 식욕불진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곡입니다. 계곡이는 이 짠맛과 신맛을 같이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기가 허한 사람에게 기가 약한 사람들이 먹게 되어지면 신장의 양기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상육이나 행인이나 잉어나 차잎이나 마늘이나 두렁이를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다. 계곡이와 함께 같이
행인 종류를 같이 먹게 되지면 안 되고, 금교율학에서는 개고기와 함께 바로 잉어를 먹게 되지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차와 함께 같이, 찻잎과 함께 같이 먹으면 찻잎의 탄닌이 개고기와 결합해서 수렴 작용을 하게 돼서 장의 유동 운동을 약하게 하고 변비를 일으켜서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 물질과 발암 물질을 오히려 흡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초 항목에는 개고기와 함께 뭘 같이 먹지 말라고요? 마늘을 같이 섭취하는 것은 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초 항목에서는 또다시 이 그 두렁이, 논두렁이죠. 두렁이와 함께 개고기를 같이 섭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고기에 또한 개고기와 개고기의 피를 같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파나 녹두나 마름 열매나 행인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은 돼지고기하고는 뭡니까, 배추 절임 배추하고 그다음에 깻잎이 궁합에 가장 잘 맞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가 마지막인데요. 선지는 이제 혈두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명이별록에서. 동물의 피인데 이 피 중에 이제 그 소피를 가지고 이제 주로 하고 돼지 피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선지 같은 경우는 그 빈혈 증상에 그리고 간의 그 보혈 작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선지는 짠맛을 가지고 있고 간과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을 보호하고 혈을 멈추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경기를 누르며 그 다음에 풍을 몰아내고 기를 밑으로 내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어나 생지왕, 다시마나 콩과 같이 먹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선지 콩나물국, 지구자 선지 해장국이 있는데, 선지는 사실 상당히 어지러움 증상이나 빈혈 증상이나 이런 부분, 간의 피로도나 눈을 맑게 하는 거나 이런 부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만큼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약선 번초학 그 부분을 쭉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연 육고기를 먹기에 우리의 몸은 얼마나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육고기는 우리가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지혈, 고혈압, 혈관계 질환에는 육고기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줄이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뇨 같은 경우는 저는 완벽하게 고지방 음식, 특히 가공육 같은 경우는 100%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계시고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